스포츠 엑스파일의 최홍철입니다. 자, 이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3차 예선이 앞으로 한 15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첫 번째 경기를 갖고 9월 10일에는 오만에 가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2027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뭐 박지성, 이영표 이런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홍명보 감독이 2027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자기는 정말 자신을 버리고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자기를 도와줄 수석 코치 2명을 선임을 했네요. 2명의 수석 코치를 보니까 좋아요. 포르투갈 출신의 52살 아로소 코치, 그리고 이제 이 마이야 전술 코치, 두 사람이 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일단 코치를 선임을 했습니다. 뭐 다다시피 지난달 7월 13일에 홍명보 전 울산 현대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에 자기를 도와줄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던 것이죠. 간 김에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김민재 선수들을 만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명보 감독이 자기를 도와줄 수석 코치에 포르투갈 출신의 52살 아로소 코치를 선임했는데 괜찮아요. 이 아로소 수석 코치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감독으로 가 있는 벤트 감독과 함께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 때 우리가 16강 이럴 때 코치였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과 포르투갈 일부 구단에서 지도자로 활약을 했고, 일단 벤트 감독을 보좌했던 코치니까요. 좋습니다. 명문 스포르팀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은 뒤에 2010년부터 포르투갈 대표팀 코치, 그리고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2012년에 4강을 이뤘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15세 이하 대표팀도 맡았었고, 또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이미 뭐 우리나라 벤투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팀을 지도했던 아로소 코치를 다시 한번 홍명보 감독을 보좌할 수석 코치로, 그러니까 이 아로소 코치는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의 전술을 갖다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야 전술 분석 코치와 분석관을 또 선임했는데, 이 마이야 전술 분석 코치도 역시 포르투갈 출신인데 스포르팅, 빅토리아, 세두발 등에서 이제 코치로 활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선수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선수를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이고, 이 전술 코치,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감독이라면은 상대방의 이 전술을 꿰뚫어 가지고 이 약점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이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무조건 감독은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감독이 다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전술을 파악하는 코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전술 전략을 잘 자기가 익혀가지고 우리나라 전술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코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또 취합해가지고 잘 응용해서
무조건 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일단 홍명보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두 명의 코치는 그래서 국내 감독은 이미 박태하, 뭐 김진규 이렇게 세 명의 코치를 선임했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홍명보 감독은 이제 이 피지컬 코치도 영입을 하려고 했지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뭐 계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피지컬 코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이 아시아 3차 예선, 북중미 월드컵이 2026년에 열리잖아요. 2030년에는 이제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루과이, 뭐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 6개국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203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봐가지고 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이미 거의 이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코치들은 선임이 잘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 지금 축구 팬들은 지금 수면하에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선임 과정이 좀 축구협회가요 조금 현명하지 못했어요. 다른 감독들은 다 뭐 면접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다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울산 현대 감독할 때 2번이나 자기는 국가대표 감독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임생 기술이사 총괄 이사에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성이라든가 뭐 이영표라든가 박주호, 특히 박주호 같은 이 코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력 강화했는데 자기는 홍명보 감독이 될 때 자기는 알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임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랬단 말이죠. 들여다보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시작을 됐고요. 코치도 2명이, 벌써 5명의 코치를 선임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첫 번째 경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우리가 이제 18개 팀이 지금 세계전을 하죠. B조에 속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이락,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2위까지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현재로 봐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에 있는 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번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11번, 54년 스위스 월드컵까지 11번을 출전했는데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코치 선임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가 벌써 한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우리가 이번 대회에 8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초에 대한체육회가 우리가 금메달 5개로 15위권이다 이렇게 이제 엄살을 피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금메달 16개를 기획했다고. 16개. 양궁 5개, 펜싱 3개, 배드민턴 2개, 태권도 하나, 사교 하나, 유도 하나, 체조 하나, 브레이킹 댄스 하나, 수영 하나 이렇게 16개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언론에 우리가 금메달 5개로 우리가 15위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16개로 했다가 성적이 나쁠 경우에 비난의 화살이 걱정돼서 결국 축소해서 온 거죠. 양궁 5개는 맞췄네요. 양궁 5개 싹쓸이 온 거예요. 펜싱은 우리가 2개를 따는데 3개를 했고 그 다음에 체조, 유도 우리가 사격은 하나를 예상했지만 사격 3개 땄잖아요. 2개를 더 따냈잖아요.
태권도 한 개를 예상했지만 두 개 따냈고요. 배드민턴 두 개 아마 복식에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을 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당초는 우리가 16개를 예상했다가 혹시 성적이 나쁠 경우에 비난의 화살 때문에 결국은 축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좋죠. 뭐 우리가 8위가 됐잖아요. 우리 지난 도쿄올림픽 때부터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우리가 16위로 급전 직하했잖아요. 3년 만에 우리가 8위가 됐죠. 우리나라 민족이 우수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왜 그럼 3년 전에 그런 도쿄올림픽 때 성적이 나빴냐?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왜 정책을 그렇게 해요? 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진천 선수를 문 닫게 하고 해. 이건 안 되죠. 잘못입니다. 여하튼 뭐 당초 우리가 16개인데 14개를 따라서가 잘했잖아요. 뭐 이러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한체육회에 비난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 뭐 한 열흘 넘었습니다만, 야 요즘 삐약이 신유비 선수가 아주 대단하네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 신유빈 선수 팬이 됐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모델이 됐잖아요. 어휴, 뭐 빙그레는 아주 대박을 터뜨렸고요. 언론에서 뭐 그냥 계속해서 보도를 하니까 뭐 대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유빈 선수가 이제 그 지난 파리 올림픽 대회 때 이제 동메달 2개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 혼합 복식에서 임종훈 선수에게 동메달 따내고 그다음에 단체전에서 결국은 동메달 따내고 2개를 따내는데 그때 그 경기 중에 뭐 이 바나나도 먹고 무슨 뭐 이상한 그 엔젤 뭐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GS25가 광고 모델을 썼어요. 그 뭐 지금 말이죠. 그 업종을 뭐 가리지 않고 신유빈 선수를 갖다가 광고 모델로 써야 한다 가지고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빼까지 떠날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인기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펜싱 사부로에서 이제 개인전과 단체전 금요일때는 그 오상욱 선수도 야 오상욱 선수도 뭐 오비 맥주에 가스라이트의 새 광고 모델이 됐답니다. 패션쇼에서 그 모델이 됐고요. 이거 뭐 하여튼 그 오상욱 선수도 뭐 지금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말이죠. 활약했던 선수들의 요즘 아주 각 이 기업에서 광고 모델로 모시기에 아주 경계 붙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파리 올림픽 깜짝 스타가 그 여자 사격 10m 권총에서 이 은메달 따는 김예지 선수. 김예지 선수는 완전히 깜짝 스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의 MBC 방송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뭐 완전히 뭐 그 딸이 5살 된 딸 있잖아요. 딸이 그 코끼리 인형. 이걸 뵐 때 참 이것도 또 인기가 돼가지고요. 지금 뭐 국내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미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화에 아마 그 지금 캐스팅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 모델로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반면에 이제 안세영 선수는 저는 안세영 선수는 높게 평가합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정말 불쌍해. 부모님이 그 경기장에 보다가 기권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금메달 따내잖아요. 우리나라 전 스포츠의 모델이 바로 저는 안세영 선수예요. 지난 그 8월 5일에 허빙자오 선수를 갖다 꺾고 세계 중국이 어떤 데입니까? 그 결승전에서 21대 13, 21대 16으로 가볍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28년 만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그 방수현 선수가 여자 단식 금메달 따고 28년 만에 금메달 따았을 때 대단했잖아요. 그것도 뭐 부상이 말이요. 그 오른쪽
무릎 말이죠. 부인들 칭칭 갖고 말이죠. 그 투혼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때 우승을 차지하고 폭탄 발언. 이것 때문에 뭐 자기가 2번이나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국내 선수들이 사고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파리 올림픽은 완전히 그냥 이상한 거로 이슈화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한세웅 선수는 좀 그런 뭐 신유빈 선수 삐아이 같은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어두운 얘기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세웅 선수의 그 폭탄 발언 그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뭐 비단 스포츠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그러죠. 2020년에 그 경주시청 소속의 여자 철인 3종 경기에 최숙현 선수 6월 26일 밤 12시에 그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코치 감독이 그냥 맨날 때리고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빵을 몇십만 원씩 사다가 먹여서 토하게 하고 말이야. 고문시키고 선배도 때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어머니한테 문자, 그 22살밖에 안 된 선수예요. 어머니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파문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윤리센터도 만들고 말이죠. 그게 언제예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 4년 전 얘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고, 안세웅 선수도 좀 좋은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